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설계자 노말입니다. 저는 대기업 10년차 직장인이자 30대 1인 가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자 4만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감사한 마음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을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요. 제 생각이지만 언제든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에 바로 이불킥을 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올라간다. 돈 거리는 게 사실 좀 멋이 없죠. 근데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떼놓을 수 없는 게 또 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에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했고 또래 자산 순위에는 2%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도 아니고 세상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나 1인 가구라면 주목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30대 중반까지도 혼자 살고 있는데 1인 가구로 살려면 진짜 불안한 요소가 많거든요. 이 나이대에는 원래 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면 서로 부부가 금전적인 것을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2명이 버는 거니까 1인보다는 수입이 2배가 되잖아요. 맞벌이라는 전제하에. 근데 혼자면 전적으로 혼자 벌고 혼자 불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나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저랑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뭐 헤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잘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남을 계속 지속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사회에서 말하는 결혼 정년기라는 것도 있었고 상대는 그 당시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모아놓은 자산도 뭐 2, 3억 정도 되어서 그렇게 막 돈을 못 모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는 이제 되게 안 좋게 끝났었고 그러면서 깨달았던 거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돼야지 돈 때문에 판단 미스를 하지 않겠구나. 무조건 돈을 많이 벌자, 무조건 서울에 집을 사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몇십억, 몇백억 자산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돈이 어느 정도 내 생활에서 받쳐주었을 때 그게 좀 자유롭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되었을 때 연인이나 또는 회사에 기대지 않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 길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쉽게 버는 돈은 없다. 돈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산을 제가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산을 모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대기업 직장인이니까 연봉이 많아서 그러는 거냐라고 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대기업 직장인들도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당연히 많이 있어요. 물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는데요. 월급만으로는 자산이 많은 쪽으로 가는 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월급 이상으로 벌려면 투자를 하거나 부가 수입을 늘리거나 최소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당연히 2개 다 하면은 좋겠죠. 여기에서 과소비는 안 한다는 전제예요. 번 거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말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하거나 부수입을 내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여기저기 영상이나 글을 보다 보면은 이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포기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요. 남들이 쉬고 여행을 갈 때 나는 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쉽게 돈을 벌었다면 그건 또 쉽게 나가는 돈이에요. 3. 젊을 때 고생하고 도전하기. 이게 진짜 틀딱 같은 말인데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고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고생을 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일단 체력을 무시 못하고요. 예전에는 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쌩쌩한데 지금은 근무 시간 꽉 채워서 일하고 야근까지 하게 되면은 퇴근하고 나서는 뭐 기력이 다 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체력도 체력인데 책임감도 커집니다. 근데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도 있다면 이게 책임감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는 어떤 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떻게든 안정적인
경제적인 요소를 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게 커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뭐 투자 성향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친구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어느 시기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그 학교 친구들과 보통은 친하게 지낼 거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같은 팀 사람이나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 등 뭔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좀 가깝게 지내게 돼요. 또 그 과정에서 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맞아요. 친구 사귀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또 억지로 사귈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저런 자리에도 나가보고 가기 싫은 모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뭐 아예 의미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부질없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잘 맞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5. 사소한 습관이 모여서 성과를 만든다. 무언가 성공을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유전자라서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 엄청 꾸준하게 쌓아와서가 대다수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루틴의 중요함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작은 습관들이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자동화를 시켜버리니까 좋은 습관인 경우에는 이게 쌓이다 보면은 정말 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반대로 나쁜 습관이 계속 자동화가 되어서 하다 보면은 안 좋은 결과로 서서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을 유튜브나 쇼츠 2시간에 봤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습관이 되어서 계속 지속을 했다라고 하면은 1년이 되었을 때는 이게 730시간입니다. 뭐라도 이룰 시간이에요. 하루의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목표를 달성하게끔 해주는 거는 습관이 답입니다. 6. 외모는 특혜다.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이지만 사실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외모가 예쁘고 잘생겼다면 사회에서 살아가는 난이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일단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당연히 연애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외모를 안 본다는 건 사실 99%가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투비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나셨다면 축하드리고요.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꾸는 것이겠죠. 깔끔하게 옷 입고 피부 가꾸고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하신다면 그래도 정말 아무렇지 않고 괜찮고요. 근데 말했죠. 사회를 살아가는데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7. 행복의 역치는 낮을수록 좋다. 뭔가를 달성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행복을 미루는 사람들은 평생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달성을 해도 이 다음 목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조그만 거에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쉽게 감동을 느끼고 쉽게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순수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또 부럽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행복의 역치를 낮춰서 그냥 이 조그만 거에도 행복을 느끼는 게 내가 일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8. 회사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잘 아시겠지만 회사가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나와 계약관계를 맺은 거예요. 회사가 나에게 돈을 주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돈을 줌으로써 이 사람이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돈을 준 만큼 나는 돈을 받은 대가로 시간과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잘해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를 잘 주고 인센티브를 줬다면 그 사람이 잘한 거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더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다 그럴만 하니까 회사와 나의 그 계약관계가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이 회사에 목을 맬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뭔가 심적으로 자유로우려면 회사 명함이 없는 나의 상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오래 다니고 오래 했다고 해서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경쟁력은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9. 티끌 모아 1억이다. 초년생일 때는 적게 버니까 나갈 돈이 많아서 모을 돈이 없어서 소비를 쉽게 하기도 하는데요. 몇십만 원 하는 돈을 턱턱 사고 호캉스도 때마다 가고 해외여행도 1년에 몇 번씩 가기도 합니다. 그런 돈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훌쩍 됩니다. 에게 1,000만 원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돈을 불려 나갈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100만 원의 10% 수익은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의 10%의 수익은 100만 원입니다. 1억의 10%의 수익은
1000만 원이고요. 뭔가 돈의 단위가 엄청 커지는 것 같죠. 아무렇게 쓰는 그 돈들이 모여서 모은 돈은 그 돈 자체가 아니고 불려나갈 돈의 원천이 되어서 나중에는 돈이 더 쉽게 모입니다. 그래서 1억 모으기가 어렵지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억은 훨씬 쉽거든요. 이거는 진짜예요. 그저 그런 해외여행은 안 가니만도 못하고요. 그저 그런 소비는 안 하니만도 못합니다. 10. 가는 데는 순서 없다. 누구나 다 아는 연예인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것도 나이가 젊다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가끔 본인상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회의하고 커피도 마셨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먹먹한 소식을 듣게 되면은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슬프면서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을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언젠가 죽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래도 자주도 아니고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조금 더 도전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저의 생각들이 사실 뭐 내일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내일 또 이불킥 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이라서 그런 거 감안해서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조금 더 생산성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